저 여자가 진 빚,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좁은 골목길,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남자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30대 초반의 여자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단정한 차림새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엄청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죠. 그 순간까지 골목 안에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한 여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애원하고 있었어요. 조폭들은 여자를 에워싼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지난달에도 그 소리 했잖아. 이번엔 진짜 끝이야. 주먹이 여자의 얼굴을 스쳤고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는 잠깐 멈춰섰다가도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목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저 여자가 진 빚, 제가 대신 갚죠. 오태식이 비웃으며 돌아봤습니다. 아가씨 뭐야?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그녀는 천천히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찌끄레기들이랑 말 섞을 생각 없고 당신 보스랑 대화할게요. 안내나 하시죠. 순간 골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요. 여자는 천천히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가방이 열릴 때 안쪽이 잠깐 보였어요. 명품 지갑과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눈에 띄었죠. 여자는 오태식을 똑바로 쳐다보며 명함을 내밀었고 오태식이 천천히 다가가 명함을 낚아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명함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죠. 부하 하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형님, 뭔데요? 오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여자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전화해 보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부하 하나가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형님, 저 여자 옷 좀 보세요. 명품 아닙니까? 다른 부하도 거들었어요. 손목에 찬 시계도 장난 아닌데요? 오태식이 부하들을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닥쳐, 일단 본거지로 간다. 데리고 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 여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안 돼요, 위험해요. 하지만 흰 원피스의 여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남자들을 따라 걸음을 옮겼죠.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오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오태식이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타.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어요. 부하셋이 여자를 에워싸듯 앉았고 오태식은 조수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부하 하나가 여자를 힐끔거리며 속삭였습니다. 형님, 명함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오태식이 차창 밖을 보며 낮게 대답했어요. 닥치고 가만히 있어. 차는 어두운 도로를 달렸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3층짜리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어요. 1층엔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간판도 없었죠. 내려. 오태식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여자도 조용히 차에서 내렸어요. 부하들이 여자를 에워싸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죠. 복도급 방문을 열자 안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방 안엔 4~5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오태식이 그 남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데려왔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자를 쳐다봤어요. 그리곤 피식 웃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한밤중에 웬 귀한 손님이? 여자는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빚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아까 그 여자 빚을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물며 물었습니다. 얼마인지는 알고 오셨어? 3천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자 포함하면 5천이야.
남자가 손가락 5개를 펼쳐 보이며 웃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5천만 원 지금 당장 드릴 수 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물었어요. 지금 당장? 아가씨가? 네, 계좌번호 주시면 바로 이체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방을 열며 말했고 조폭 두목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대체 정체가 뭐야?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수첩 하나를 꺼내 남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제 변호사 연락처입니다. 지금 전화하셔도 됩니다. 남자가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곤 오태식을 돌아봤습니다. 야, 명함 줘봐. 오태식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남자가 명함과 수첩을 번갈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진짜야? 여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지금 전화해 보세요. 남자가 명함을 조명 불빛 아래 다시 들여다봤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여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지금 전화해 보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하 하나에게 손짓했어요. 야, 저기 적힌 번호로 전화 걸어봐. 지금 당장. 부하가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곧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도입니다. 스피커폰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죠. 부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한미정 씨 변호사 맞습니까? 한미정 고문님의 전담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 순간 남자가 부하에게서 전화를 낚아챘어요. 나 강필수야. 지금 한미정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와 있는데 이 사람 신원 확인 좀 해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변호사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떨어졌어요. 강필수 씨, 지금 한미정 고문님께 신뢰되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까? 강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고문님을 지금 즉시 안전하게 돌려보내십시오. 만약 고문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법적 책임을 물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방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강필수가 천천히 한미정을 돌아보는데 옆에 서 있던 오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 여자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강필수가 담배를 비비며 입을 열었어요. 한미정 씨,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한미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빚 갚으러 온 사람입니다. 5천만 원을 그냥 갚겠다고요? 네. 강필수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한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뭐라고 애원하던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사람을 때리면서까지요? 강필수가 피식 웃었어요.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때리는 게 먹고 사는 방법입니까? 한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필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어요. 한미정 씨, 우리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시죠. 한미정이 가방을 천천히 열며 말했습니다.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 여자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먼저 써주세요. 강필수가 손을 내저었어요. 각서까지는 좀 그렇고 돈만 주시면 되죠. 한미정이 가방을 도로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체 못하겠네요. 강필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눈앞에 있는데 놓칠 수는 없었죠. 잠시 망설이던 강필수가 부하에게 손짓했습니다. 종이 가져와. 부하가 종이와 펜을 건넸어요. 강필수는 짧게 각서를 작성하고 서명했습니다. 한미정이 각서를 받아 꼼꼼히 확인하더니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이체하겠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강필수가 부하에게 눈짓했어요. 부하가 종이에 계좌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한미정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몇 번 터치했어요. 몇 초 후 강필수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부하가 휴대폰을 확인하고 강필수에게 보여줬어요. 사장님, 입금 확인됐습니다. 5천만 원. 강필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돈 있는 사람은 다르네요. 한미정이 태블릿을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가도 되겠습니까? 강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오태식 모셔다 드려. 오태식이 한미정에게 다가왔어요. 이쪽으로 나가시죠. 한미정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는 방을 나섰습니다. 강필수가 담배를 입에 물며 중얼거렸어요. 이상한 여자네. 대체 정체가 뭐야? 한미정이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태식이 뒤따라 나오며 말했어요.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미정이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태식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황급히 따라붙었어요. 저기 한미정 씨. 한미정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오태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실례지만 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왜 궁금하십니까? 아니, 그냥 5천만 원을 그렇게 쉽게 내시는 분은 처음 봐서요. 오태식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한미정이 잠시 오태식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네. 사람을 때리고 협박하는 일 말입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서요. 정가가 있으니 다른 데서 안 받아주고. 정말 어쩔 수 없습니까? 한미정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오태식이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했습니다. 한미정이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더 꺼내 오태식에게 건넸어요. 다른 길을 정말로 찾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취업 상담센터입니다. 제가 후원하는 곳이에요. 오태식이 명함을 받아들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한미정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오태식은 명함을 손에 쥔 채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미정이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 무렵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낡은 경비복을 입고 있었고 명찰엔 김동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정이 걸음을 멈추고 남자를 돌아봤어요. 네. 김동철 경비원님이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아까 그 골목에서 나오신 분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 이 근처 아파트 경비원인데요. 아까 골목에서 맞던 그 여자를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김동철 경비원님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한미정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그 여자 이름이 박순자 씨라고 하는데요. 이 근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김동철 경비원님이 말을 이어갔어요. 딸이 백혈병이라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돈을 빌렸다가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한미정이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아마 집으로 돌아가셨을 겁니다. 딸이 오늘 병원 가야 한다고 했거든요. 김동철 경비원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미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그분께 이 명함 전해주시겠습니까? 김동철 경비원님이 명함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변호사 명함입니까? 제 전담 변호사입니다. 박순자 씨가 연락 주시면 병원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미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동철 경비원님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입니까? 대체 왜 이런 일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한미정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동철 경비원님이 명함을 꼭 쥐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네요. 한미정이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동철 경비원님은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미정은 큰 길에 나와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노란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어요. 한미정이 택시에 올라타자 기사님이 룸미러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 쪽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한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밤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골목에서 맞던 여자의 얼굴, 5천만 원을 받고 씩 웃던 강필수의 얼굴, 그리고 명함을 쥐고 멍하니 서 있던 오태식의 모습까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미정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아버지. 미정아, 지금 어디야? 밤늦게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중후하면서도 걱정 어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 보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걱정 마세요. 무슨 일인데 이 시간까지? 별거 아니에요. 곧 들어갈게요. 한미정이 조용히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룸미러로 한미정을 힐끔 쳐다보며 말했어요. 손님, 아버님이신가 봐요? 네. 보기 드물게 효녀시네요. 요새 그런 자식들 많지 않은데. 기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미정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택시는 밤거리를 달렸고 네온사인 불빛들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택시가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가로수 길 양쪽으로 높은 담장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여기서 세워주세요. 한미정이 말했습니다. 택시가 한 저택 앞에 멈춰 섰어요. 높은 철문과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이 보였죠. 감사합니다. 한미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창문을 내리며 말했어요. 손님, 좋은 밤 되세요. 택시가 떠나고 한미정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정원을 지나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한미정이 조용히 말하며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에서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어요. 늦었구나. 남자가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미정의 아버지였어요. 죄송해요. 일이 좀 늦어졌어요. 한미정이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었는데? 그냥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요. 한미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정아, 내가 착한 건 알지만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 알아요, 아버지. 그런데도 계속 그러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한미정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해야죠.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아버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 말을 그렇게 잘 듣더니 이상한 데만 잘 듣는구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한미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딸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한 거야? 한 여자분이 조폭들한테 폭행당하는 걸 봤어요. 빚 때문이었대요. 한미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5천만 원. 미정아. 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폭들한테 직접 찾아간 거야? 네, 하지만 각서도 받았고 변호사한테도 미리 연락해뒀어요. 한미정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위험한 일은 제발 하지 마라. 내가 다치면 아버지는 견딜 수가 없어. 죄송해요, 아버지. 한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한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미정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미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미정 씨, 나 강필수야. 전화 너머로 강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미정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까 그 각서 말이야. 미안한데 그거 무효야. 강필수의 목소리가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미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각서를 쓰셨잖습니까? 그래, 썼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필수가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박순자 그 여자 말이야. 딸 병원비로 돈이 더 필요하대. 그러니까 우리한테 1억을 더 내야 해.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 아니지. 그냥 사업이지. 한미정 씨도 돈 많으시니까 1억 정도는 가볍잖아. 강필수의 목소리에서 오만함이 뚝뚝 떨어졌어요. 한미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표정을 보며 눈빛을 날카롭게 세웠어요. 한미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필수 씨, 기회를 드렸는데 스스로 버리시는군요. 뭐?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박순자 씨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야,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강필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한미정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각서를 무시하고 다시 협박하네요. 1억을 더 내래요. 한미정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아버지, 미정아, 이제 내가 직접 처리해라. 아버지가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저들은 끝이야, 알지? 한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우리 법무팀 불러라. 그리고 경찰청장한테도 연락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한미정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착한 건 좋지만 악한 사람들한테는 더 강해져야 해. 네. 아버지가 계단을 올라가고 한미정은 홀로 거실에 남았어요. 한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회를 드렸는데 스스로 길을 막으셨네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다음 날 아침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최상층 회의실이었습니다. 넓은 테이블 주위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미정이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의 변호사였죠. 고모님, 준비 다 됐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필수 일당에 대한 자료 다 나왔습니까? 네, 밤새 조사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한미정 앞에 놓았어요. 한미정이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강필수 52세, 정가 8범, 폭행, 공갈, 사기 전과 다수입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재 불법 사채업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지만 대부분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신고를 못합니까? 보복이 두려워서입니다. 한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피해자 명단 확보했습니까? 네, 확인된 것만 87명입니다. 박순자 씨도 3개월 전에 3천만 원을 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미정이 명단을 천천히 넘기는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고 계급장에는 총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도윤 총경님 오셨습니까? 변호사가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한미정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최도윤 씨가 한미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미정 고모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앉으시죠.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어요. 최도윤 씨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고모님께서 연락 주셔서 긴급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강필수 일당은 저희도 오래전부터 주시하고 있었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한미정이 조용히 물었어요. 이제 증거가 있으면 바로 검거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고모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도윤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미정이 가방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어젯밤 강필수가 저한테 협박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녹음되어 있습니다. 최도윤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녹음을 하셨습니까? 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한미정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강필수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박순자 그 여자 말이야. 딸 병원비로 돈이 더 필요하대. 그러니까 우리한테 1억을 더 내야 해. 이거 완벽한 증거입니다. 최도윤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공갈죄로 바로 구속 가능합니다. 한미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도윤 씨, 오늘 중으로 검거 가능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당장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최도윤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고모님, 이번 일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랫동안 잡지 못했던 놈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한미정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도윤 씨가 회의실을 나가고 한미정은 변호사를 돌아봤어요. 박순자 씨한테 연락했습니까? 네, 아까 통화했습니다.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한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모님, 강필수가 보복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오후면 그 사람은 감방에 있을 겁니다. 한미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한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한미정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동철 경비원님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미정 씨, 저 김동철입니다. 박순자 씨한테 명함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엄청 감사해 하시면서 어떻게 연락드려야 할지 모르겠대요. 김동철 경비원님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한미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직접 찾아뵙겠다고 전해주세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같은 시각 강필수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2층,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방 안에서 강필수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오태식과 부하 셋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한미정 그 여자한테 다시 연락해봤습니까? 부하 하나가 물었어요. 강필수가 담배를 입에 물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 안 했어. 조금 더 조여야지. 돈 많은 년들은 쫄면 더 잘 내거든. 그런데 형님, 그 여자 진짜 만만한 상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오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필수가 오태식을 쏘아봤습니다. 야, 겁먹었어? 회사가 뭐 어쨌다고. 우리한테 걸린 이상 순순히 내놔야지.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거칠게 열리며 부하 하나가 헐떡거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경찰이요. 경찰들이 건물 밑에 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강필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오태식이 황급히 창문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경찰차 서너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서 있었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우르르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형님, 진짜입니다. 경찰들이 지금 계단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필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한미정, 그 여자가 신고했나? 빨리 뒷문으로 나가자. 남자들이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복도에서 이미 경찰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필수 나와. 최도윤 씨의 목소리였어요. 앞문이 쾅 하고 열리며 경찰 대여섯 명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다 꿇어앉아 손머리 위로. 경찰들이 일제히 총을 겨누며 외쳤어요. 강필수와 부하들은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도윤 씨가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서며 강필수를 내려다봤어요. 강필수, 당신을 공갈 및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뭐라고? 증거가 뭔데요? 강필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최도윤 씨가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어젯밤 한미정 씨한테 전화한 거 기억나나? 녹음기를 재생하자 강필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박순자 그 여자 말이야. 딸 병원비로 돈이 더 필요하대. 그러니까 우리한테 1억을 더 내야 해. 강필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농담이었다고요. 농담으로 1억을 요구했다고? 법정에서 그 변명이나 해봐. 전부 연행해. 최도윤 씨가 비웃으며 경찰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강필수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냥 협상이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태식도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한미정의 명함이었죠. 최도윤 씨가 명함을 주어 오태식에게 건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미정 고문님이 기회를 줬는데 놓쳤지. 그때 이미 내 미래는 정해진 거야. 경찰들이 강필수 일당을 하나씩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필수가 복도로 끌려가며 악을 쓰듯 소리쳤어요. 한미정, 이게 끝이 아니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계단을 내려가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건물 밖으로 끌려 나온 강필수 일당이 경찰차에 실리는 모습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들 조폭 아니에요? 드디어 잡혔네요. 잘 됐다. 경찰차가 출발하며 사이렌 소리를 울렸습니다. 최도윤 씨는 건물 앞에 서서 경찰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한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문님, 전부 체포했습니다. 증거도 완벽하고 이번엔 제대로 처벌받을 겁니다. 전화 너머로 한미정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피해자들 진술 확보는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문님 덕분에 오랜 수건을 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도윤 씨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피해자들이 편히 살 수 있겠군. 같은 날 오후 한미정은 작은 주택가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다가구 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동네였어요. 한미정이 한 건물 앞에 멈춰서서 주소를 확인하더니 변호사와 함께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박순자 씨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는데 얼굴에는 아직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미정입니다. 김동철 경비원님께 들으셨을 거예요. 한미정이 부드럽게 말하자 박순자 씨의 눈이 커지더니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좁은 원룸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어요. 한미정이 박순자 씨를 의자에 앉게 하고 자신도 옆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필수 일당은 오늘 아침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더 이상 박순자 씨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박순자 씨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병원비 지원도 저희 재단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하자 박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바로 그때 한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최도윤 씨의 전화였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한미정이 전화를 받자 최도윤 씨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문님, 급한 일입니다. 강필수 부하 중 한 명이 도주했습니다. 지금 박순자 씨 집 근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미정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어요. 지금 제가 박순자 씨 집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즉시 떠나십시오. 한미정이 재빨리 창문 밖을 내다보니 골목 입구에서 한 남자가 이쪽을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최도윤 씨, 지금 도착할 수 있습니까? 5분이면 갑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전화가 끊기자 한미정이 박순자 씨에게 다가가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순자 씨,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한미정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세게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순자, 문 열어. 김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박순자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쾅! 낡은 자물쇠가 부서지며 문이 활짝 열렸고 김태호가 쇠파이프를 들고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너 때문에 형님이 잡혀갔어. 김태호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박순자 씨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한미정이 조용히 앞을 막아섰어요. 비켜! 김태호가 소리치며 쇠파이프를 내리쳤습니다. 한미정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어요. 쇠파이프가 날아오는 그 순간 한미정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이며 김태호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아비틀었습니다. 흑! 김태호가 비명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떨어뜨렸고 한미정은 그의 팔을 재빠르게 꺾으며 바닥에 제압했는데 그 과정이 단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박순자 씨는 눈이 커진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이 여자. 김태호가 바닥에 눌린 채 발버둥 쳤지만 한미정의 제압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이 곧 옵니다. 한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경찰차가 골목 입구에 급히 멈춰 섰어요. 경찰이다. 최도윤 씨가 권총을 겨누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는데 이미 김태호는 바닥에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최도윤 씨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하며 물었어요. 고문님, 이미 제압하셨습니까? 네, 연행해 가세요. 한미정이 김태호를 놓아주자 경찰들이 달려들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태호가 끌려가며 한미정을 돌아봤어요. 너 대체 뭐야? 한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도윤 씨가 한미정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고문님, 괜찮으십니까? 네, 오랜만이네요. 한미정이 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역시 고문님은 달라도 다르십니다. 예전 그 실력 그대로시네요. 박순자 씨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전 실력이요? 최도윤 씨가 한미정을 쳐다보자 한미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들이 김태호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한미정이 박순자 씨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안심하세요. 박순자 씨가 한미정의 손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미정 씨, 대체 어떤 분이세요? 한미정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한미정은 박순자 씨와 함께 집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고문님, 이제 병원비 지원 서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박순자 씨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한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까 그 장면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한미정 씨, 아까 그건. 박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한미정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놀라셨죠? 저도 오랜만이라 좀 긴장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예전에 좀 배웠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한미정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며 서류를 가리켰어요. 지금은 이것부터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님 병원비 말입니다. 박순자 씨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지 말이죠. 따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학교 갔어요.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아서 보냈거든요.
박순자 씨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떠올랐다가 이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 또 입원해야 해요. 항암 치료 때문에. 한미정이 박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박순자 씨 앞에 놓으며 설명했어요.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내일부터 병원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치료비 전액과 생활비 일부도 포함됩니다. 박순자 씨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당연한 일입니다. 한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을 하는 동안 한미정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한미정이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아버지. 미정아, 뉴스 봤다. 강필수 일당 체포됐다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걱정 반 안도 반으로 들려왔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전부 잡혔어요. 다행이구나. 그런데 도주범 한 명이 너한테 갔다고? 네, 하지만 경찰이 와서 잡아갔어요. 한미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정아, 내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아버지는 내가 위험한 일 하는 게 제일 무서워. 알아요, 아버지, 조심했어요. 그래, 오늘 저녁에 집에서 보자. 할 얘기가 있어. 네, 들어갈게요. 전화가 끊기고 한미정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때 변호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모님, 서류 작성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미정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자 박순자 씨가 일어서서 깊게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미정 씨,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따님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한미정이 박순자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한미정 씨는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한미정이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박순자 씨처럼 어려운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저도 예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도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한미정의 목소리에 잔잔한 감정이 묻어났어요. 박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습니다. 한미정과 변호사가 집을 나서자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쫓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차 키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고모님, 회사로 가실까요? 아니요, 한 곳 더 들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십니까? 김동철 경비원님 계신 곳이요. 인사드리고 가야죠. 한미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차가 출발하고 한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어요. 강필수 일당을 체포하고 박순자 씨를 도와주고 도주범까지 제압했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한미정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강필수에게 피해를 입은 87명의 명단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한미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가 룸미러로 한미정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고모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혼잣말입니다. 한미정이 수첩을 덮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차는 오후의 거리를 달렸고 한미정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미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한미정이 조용히 말하며 신발을 벗자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왔구나.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 강필수 일당 전원 체포됐다고. 네, 최도윤 씨가 잘 처리해 주셨어요. 한미정이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도주범 한 명이 내가 있던 곳으로 갔다며? 내가 직접 제압했다는 얘기 들었어.
최도윤한테서. 한미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미정아, 내가 707 특임대에 있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들을 했는지 아버지는 알아. 밤마다 걱정하며 잠을 못 잤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미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전역하고 회사 일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정말 안심했어. 이제 위험한 일은 안 하겠구나 싶었거든. 한미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제 눈앞에서 누군가 힘들어하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넌 정말 어릴 때부터 그랬지. 동네 애들 괴롭히는 애들 보면 참지 못하고 달려들고.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옳은 일을 하라고. 그래, 내 탓이지 뭐. 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아버지가 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운 건 너 때문이야. 내가 어릴 때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고 했잖아. 한미정이 그때 일을 떠올렸어요. 초등학교 때였죠.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아버지가 돌아서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우리 재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위험한 일을 할 필요는 없어. 우리 재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잖아. 한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재단을 통해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직접 나서야 할 때도 있어요. 박순자 씨 같은 경우는 재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강필수 같은 사람들은 법으로 처벌받아야 하니까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다음부턴 혼자 가지 마라. 경호원이라도 데리고 가. 알겠어요, 아버지. 두 사람이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최도윤한테서 들었는데 내가 3초 만에 제압했다며? 한미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보다 느려졌어요. 그래도 707 출신은 역시 다르구나. 미정아,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워. 감사해요, 아버지. 그래, 이제 저녁이나 먹자. 오늘 피곤했을 텐데.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한미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강필수한테 피해본 사람들이 87명이나 된대요. 한 명 한 명 다 찾아서 도와드릴 거예요. 아버지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재단 예산 좀 늘려야겠구나. 농담이야. 우리 재단 예산은 충분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한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을 마치고 한미정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87명의 명단이 적힌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한미정이 수첩을 펼치고 첫 페이지를 넘기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네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한미정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미정은 일찍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고급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사무실로 들어서자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어요. 고문님, 일찍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할 일이 많아서요. 한미정이 책상에 앉으며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고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한미정 앞에 놓았습니다. 강필수 피해자 명단 전부 정리했습니다. 87명 모두요. 이분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미정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병원비, 자녀 학비, 사업 자금 등으로 빚을 졌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한미정이 서류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네요. 네, 강필수는 약자들만 골라서 착취했습니다. 신고할 엄두도 못 내는 분들만요.
한미정이 서리를 덮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들 빚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재단 예산으로 충당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고모님, 금액이 총 23억 원 정도입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미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진행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미정 씨 맞으십니까? 저는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강필수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데요. 전화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한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습니까? 경찰 쪽에서 들었는데 한미정 씨께서 이번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하셨다고요.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겁니다. 한미정이 변호사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한 건 언론에 나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전화가 끊기자 한미정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언론에 알려졌네요.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할 수 없죠. 그냥 조용히 우리 일이나 계속합시다. 한미정이 다시 서류를 펼치는데 사무실 문이 열리며 최도윤 씨가 들어왔어요. 고모님 실례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최도윤 씨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강필수 일당 전원 구속됐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기소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건 피해자 진술서입니다. 87명 중 65명이 이미 진술했습니다. 최도윤 씨가 서류를 한미정에게 건넸고 한미정이 서류를 받아 펼쳐보니 피해자들의 진술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분들이 직접 진술하셨습니까? 네, 고모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신 겁니다. 고모님이 아니었으면 이 사건 해결 못했습니다. 최도윤 씨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한미정이 서류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이분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네, 고모님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최도윤 씨가 깊게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한미정은 다시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모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미정이 수첩을 펼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정 잡겠습니다. 한미정이 일어서며 가방을 들었어요. 첫 번째 분부터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따라 일어섰습니다. 한미정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서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오후 한미정은 변호사와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공장 지대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길을 지나 한 철공소 앞에 차가 멈춰 섰어요. 여기가 첫 번째 피해자 김철수 씨가 일하는 곳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한미정이 차에서 내려 철공소 안을 들여다봤어요. 쇳가루가 날리는 작업장 안에서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계시네요. 한미정이 철공소 안으로 들어서자 용접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한미정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가 용접을 멈추고 마스크를 벗으며 돌아봤어요. 누구십니까?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맞으십니까? 저는 한미정이라고 합니다. 한미정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김철수 씨가 명함을 받아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강필수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한미정이 차분하게 말하자 김철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사람 말입니까? 네,
강필수는 이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철수 씨도 피해자 명단에 있더라고요. 김철수 씨가 장갑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놈 때문에 3년을 고생했습니다. 처음엔 500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불어나서 지금은 2천만 원이 넘어요. 목소리에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미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돈을 빌리셨습니까?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김철수 씨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매달 이자만 갚느라 허덕였습니다. 아내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한미정이 변호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김철수 씨,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잘 들어주세요. 김철수 씨의 빚을 저희 재단에서 전액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지금 무슨 말씀을? 강필수한테 진 빚 2,300만 원, 저희가 전액 정리해드립니다. 한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미정과 변호사를 번갈아 봤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김철수 씨는 잘못이 없습니다. 강필수가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것뿐이죠. 한미정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입니까? 네, 여기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내일부터 강필수 측에서 연락 오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아드님 잘 키우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한미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서류에 서명을 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한미정 씨,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싶은 사람입니다. 한미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김철수 씨가 한미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미정과 변호사가 철공소를 나서자 변호사가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고문님, 다음은 두 번째 피해자입니다.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가시죠. 한미정이 차에 올라타며 말했어요. 차가 출발하고 한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86명이 남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문님,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찾아뵈보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요. 괜찮습니다. 직접 만나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미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차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달렸고 한미정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한미정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한미정은 이미 5번째 피해자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미정은 피곤한 기색 없이 수첩을 펼쳐보고 있었어요. 오늘 5분 만났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만나야겠어요. 변호사가 운전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문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미정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어요. 그때 한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동철 경비원님의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경비원님. 한미정 씨, 저 김동철입니다. 박순자 씨 딸 민지 말입니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졌대요. 김동철 경비원님의 목소리가 들뜬 듯 들려왔습니다. 정말입니까? 한미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네, 박순자 씨가 한미정 씨한테 꼭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던데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들러주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이죠.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미정이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집으로 가주세요. 차가 방향을 바꿔 박순자 씨가 사는 동네로 향했고 30분쯤 지나 익숙한 골목길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한미정이 차에서 내려 박순자 씨 집 앞에 서자 문이 열리며
박순자 씨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한미정 씨 오셨어요. 얼굴에 멍자국은 많이 사라져 있었고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박순자 씨, 민지 상태가 좋아졌다고요? 네, 의사 선생님이 치료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한미정 씨 덕분입니다. 박순자 씨가 한미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민지는 어디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순자 씨가 한미정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원룸 안에는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10살쯤 돼 보이는 민지였습니다. 민지야, 한미정 이모 오셨어. 박순자 씨가 부르자 민지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민지야, 안녕. 많이 좋아졌구나. 한미정이 민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네,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생기 넘쳤습니다. 한미정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잘했어. 민지야,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네, 이모님 덕분에 치료 잘 받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지가 한미정에게 안기며 말하자 한미정이 민지를 꼭 안아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순자 씨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한미정 씨,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민지가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한미정이 일어서며 박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박순자 씨, 요즘 일은 어떻게 하세요? 네, 식당 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빚 걱정도 없고 민지 치료비도 걱정 없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요. 박순자 씨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한미정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박순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민지 영양제 사시고 필요한 것들 사세요. 박순자 씨가 봉투를 받아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충분히 도움받았는데. 아이가 건강해야 치료도 잘 되니까요. 한미정이 부드럽게 말하자 박순자 씨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한미정이 박순자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사세요. 민지 잘 키우시고요. 민지가 한미정에게 달려와 꼭 안겼어요. 이모님, 자주 놀러 오세요. 그래, 꼭 올게. 한미정이 민지를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미정이 집을 나서자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이제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회사로 가주세요. 내일 일정 정리해야 합니다. 한미정이 차에 올라타며 말했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모님, 오늘 하루 종일 다니셨는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82명이 남았어요. 한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한미정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김철수 씨의 눈물, 민지의 환한 웃음, 박순자 씨의 감사 인사. 한미정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네요. 한미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한미정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해자들을 찾아다녔고 87명 중 이미 70명을 만났으며 그들의 빚을 모두 정리해줬어요. 오늘도 한미정은 회사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함께 남은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이제 17명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네요. 한미정이 수첩을 덮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최도윤 씨가 들어왔어요. 고모님, 좋은 소식입니다. 강필수 일당 전원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받았습니다. 최도윤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정말입니까? 한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항소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최도윤 씨가 한미정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십시오. 피해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입니다. 한미정이 서류를 펼쳐보니 피해자들의 감사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장, 두 장,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한미정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한미정 씨 덕분에 새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정이 편지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분들이 행복해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최도윤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문님, 실은 피해자분들이 직접 언론에 제보를 하셨습니다. 한미정 고문님의 선행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요. 한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이미 보도가?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들 의지가 워낙 강해서요. 최도윤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미정이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최도윤 씨, 제가 이 일을 한 건 유명해지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문님, 이런 선행은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니까요. 최도윤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거들었어요. 고문님, 최도윤 씨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미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터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과 얼굴도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해합니다. 최도윤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바로 그때 한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전화였어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한미정이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미정아, 뉴스 봤니? 내 이야기가 나왔어. 강필수 피해자들을 도운 신원 미상의 여성이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걱정 어린 듯 들려왔어요. 아, 네,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제 이름은 안 나왔으니까요. 한미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조심해라. 알겠어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한미정은 잠시 복도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하지만 최도윤 씨 말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죠. 한미정이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자 최도윤 씨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이 책상에 앉으며 수첩을 펼쳤어요. 이제 남은 17명을 마저 만나러 가야죠. 변호사가 일정표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당장 갑시다. 빨리 끝내고 싶어요. 한미정이 일어서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최도윤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고문님,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한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세 사람이 사무실을 나서는데 복도 창문 너머로 서울의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한미정은 마지막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고문님, 마지막 피해자는 이종석 씨입니다. 68세이시고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이십니다. 한미정이 깊은 한숨을 쉬며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고 옆에는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정이라고 합니다. 아, 한미정 씨,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종석의 아내입니다. 한미정이 침대에 누운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이종석 씨가 천천히 눈을 떠 한미정을 보더니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한미정 씨, 감사합니다. 정말. 목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한미정이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종석 씨께서 강필수한테 진 빚은 저희가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종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이제 오래 못 삽니다. 하지만 한미정 씨 덕분에 마음의 짐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아내한테 빚이 넘어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어요. 한미정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이종석 씨,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미정 씨, 제가 죽고 나면 제 아내 좀 부탁드립니다. 한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종석 씨가 한미정의 손을 꼭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온 한미정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87명 모두 만났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고모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미정이 병원복도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을 바라봤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종석 씨 아내분 생활비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정이 병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주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어요. 차에 올라탄 한미정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고모님,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집에 가서 쉬고 싶네요. 차가 출발하고 한미정은 지난 2주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눈물, 감사, 미소, 희망,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미정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네요. 한 달 후 한미정은 아버지와 함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아, 오늘 뉴스 봤니? 아버지가 신문을 내밀었어요. 강필수 피해자 87명 전원 구제, 신원 미상의 천사. 신문 일면에 큰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미정이 신문을 읽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제 이름은 안 나왔네요. 그래, 다행이야. 그런데 미정아, 이제 좀 쉬어라.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아버지. 알아, 하지만 내 건강도 챙겨야지. 한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순자 씨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미정 씨, 저 박순자입니다. 민지가 오늘 퇴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 판정 받았대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한미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다 한미정 씨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미정은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정아,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미정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미정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한 그녀는 계속 나아갈 거니까요. 내일부터 또 시작이네요. 한미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내일도 모레도 아버지가 함께할게.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